공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어제 경기도권의 중요한 공천들이 굉장히 많이 확정이 됐거든요. 일단 네. 첫 번째로는 그 경기 하남갑 같은 경우에는 이광재 전 지사가 공천이 됐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전해드리자면 이광재 전 지사를 처음에 평택을로 보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기류가 좀 난기류가 있어서 이광재 전 지사 측이 거기는 가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의사를. 강력히 피력을 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KBC 광주방송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평택을은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민주당 전략공간이 취재했을 때 평택을은 아니다. 본인도 강력히 어필을 하고 있고 또 당에서 볼 때도 적절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 속에서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누가 갈 거냐. 영입 인사 가운데 거의 네가 가라 하와이 분위기로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가운데 김용남 전 의원이 당이 결심하면 어디든 가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자동 수순으로 김용남 전 의원이 평택으로 가게 되고 여기에는 하남갑에는 누굽니까? 이광재 전 지사가 가게 됐는데 또 민주당 안에서는 설왕설래 말들이 많기는 해요. 분당에서 너무 가깝다.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 상당한 고심 끝에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천 사유를 보면은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선당 후사를 한 사람이다라는 점이 고려가 된 거고 당이 어려울 때마다 선당 후사를 했다. 이번에 사실 강원지사 같은 경우에도 여론조사 지표로는 우상 후보를 앞서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양보를 했다. 이런 부분을 높이 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경기 한남갑이라는 데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큰 도시인데 3선 국회의원이고 광역단체장을 지낸 중량감을 가진 정치인이기 때문에 GTX 같은 굵직한 지역국책 사업 등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것 같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하남갑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선거 총선 결과도 보면은 추미애 후보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신승한 사례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강원지사로 당선이 되는 등 보수 텃밭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높이 쳐서 아마도 민주당이 공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주 기자. 근데 당 안팎에서는 물어보면 좀 비판도 나와요. 비판도 나온다.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이 이제 결과적으로 갔는데 평택을에는 이광재 전 지사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지금 분당갑 현역 당협위원장입니다. 지역위원장. 근데 분당갑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지금?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광재 전 지사가 예를 들어서요. 물론 자기 지역이 있는 건 아닌데 대구 달성을 간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내가 진짜 국민의힘 의석을 뺏어오겠다.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반기죠. 왜냐하면 분당갑이 더 당선되기 쉬운 곳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대구 달성보다는 분당이 더 쉽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근데 아무도 안 걸렸는데 지역주의 타파 내지는 확장성을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 큰 인물이구나 이렇게 밀어줬을 거예요. 근데 분당갑하고 하남갑 무슨 차이죠? 경기도권에서 같이 있는 지역구잖아요. 배지 좀 더 빨리 달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닐까? 하는 물음표가 나올 만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화 돌려보면 그 말이 바로 나옵니다. 이광재 전 지사 지금 평택을은 솔직히 말해서 우당에 대한 조국혁 신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도 있던데 그러면 김용남 의원은 예의 없어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은 우당에 대한 예의 없어서 거기 지금 출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러면 거기 민주당이 냉정히 보면 무공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광재 전 지사의 논리로 보면 가는 사람은 우당에 대해 예의를 안 지킨 사람이 되죠. 본인이 그 명분을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평택을 안 가더라도 다른 명분을 들었어야 된다.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가면서 다른 사람도 가기 힘들게 만들어 놓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험진데.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하남갑이 더 쉽지 않아요 지금. 김용남 의원도 하남갑 가고 싶었어요. 용남, 하남, 가남 했었잖아요.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이거 솔직해져야 돼요. 정치인이 솔직해야 됩니다. 네. 여기가 더 쉬운 곳이잖아요 지금 판세가. 가면 뺐지
상대적으로 줍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어차피 조국 대표는 대선 후보니까 대선 후보급끼리 체급을 맞추는 차원에서 김용남 의원이 하남으로 가고 평택으로 이광재 의원이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솔직히 취재를 해보면 안면이 받쳤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조국 대표하고 어떻게 거길 붙냐. 그러니까 이광재 측을 취재해 보면 나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 강원도지사 출마할 결심이 상당했다. 강원도지사 준비하고 있었다. 여론조사도 1등 나왔다. 1위 후보가 양보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이해찬 총리 빈소에서 여러 운동 선후배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정치 왜 하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호 대통령이 보낸 사람 우상호한테 양보를 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분당으로 이전을 했으니 분당에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기조가 이제 당의 전략공천으로 이제 이렇게 땡겨진 거죠.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이제 강원도지사 양보한 뭐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 이제 평택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조국 대표에 대한 안면이 받치는 것도 있고 또 사실 제가 옮기기 민망한 수준의 이제 얘기들도 나오긴 한데 그거는 제가 뭐 옮기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종합을 해보면 이광재 측에서는 그런 판단 속에서 하남이면 가고 아니면 남겠다. 평택은 안 가겠다. 평택은 안 가겠다. 하남을이면 가서 도전을 하겠지만 하남 갑. 네. 하남 갑이라면 도전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분당에 남겠다. 그리고 분당 최근 분위기가 좋고 2년 얼마 안 남았고 2년 더 기다린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다.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리 없다 하는데 당에서 이제 하남을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어제 이제 그 김남국 전 의원까지 경기 안산갑까지 발표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김남국 전 의원이 정말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공천을 이렇게 받는 과정까지가 그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왜냐면 특히나 이제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하남 아니면 안산이라고 얘기했고 안산의 인접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김용을 사실은 이제 후보로 해달라는 60명 정도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김남국 전 의원이 이렇게 공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관측이 좀 엇갈렸는데 실제로 받은 걸 보고 정말로 어떤 부분에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이제 안산에서 원래 본인 의원도 했었고, 그러니까 배치 떨어지기 전에도 지난번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명분을 조금 미리 빌드업을 잘한 것 같아요. 명분 빌드업을 잘했다. 네, 왜냐면 안산에서 뭐 이번에 뭐 예를 들면 공천 된 다음에 본인 페이스북인가 입장문 보면 안산에서 본인이 해왔던 공약들 있잖아요. 못다한 공약들. 경기 남부에 대한 어떤 안산에서 뭐 교통 문제나 인프라 문제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사람 잘 몰라요. 김남국 의원이 옛날에 그 공약을 했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김남국 의원의 그 입장문을 보면 나름 안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 예전에 있었었고 이 동네에 대해 잘 알구나. 안산에 대해서.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공약이 100% 중에 70% 미달된 것도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이어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어찌됐든 간에 지역 주민들 듣기에는 명분도 되고 아 그럴 수 있겠는데? 라는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일단은 민주당의 공천 사유를 보면은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와 혹은 이재명 대통령과 일체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실에서 초대 국민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천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정주가 설명했지만은 과거에도 안산을 지역구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투입되더라도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즉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부분에 그 착목을 한 것인지 김남국 의원 자체도 공천을 받은 다음에 지역 발전에 호소하는 형태의 글을 좀 남겼거든요. 예를 들면은 성장하는 도시로 안산을 육성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내역들 같은 경우에도 뭐 신안산선 연장이라든가 안산 경제자유구역 대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아젠다로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준비된 면모를 본인의 공천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째나 저째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김남국은 정말로 천재적 공천수를 발휘한 사람이다. 왜냐면은 언론의 그런 비난을 가장 최소화하면서도 정말로 중요한 적기에 공천을 받는 요술을 부린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네. 요술까지는 모르겠고 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본인이 욕지도에 가서 고구마를 심지 않은 사람은 공천받을 자격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그 굉장히 일중심적 사고를 하는 정치인이에요. 네. 젊은 정치인이고 그리고 제가 그 상당 이제 저는 21대 때 이제 안산 단원 갑인가 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안산 단원구에서 정치 네. 국회의원을 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청와대 그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하면서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 하면서 자주 소통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단 퇴근을 안 해요. 퇴근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금요일 날 안산으로 가서 금요일 날 안산에 가서 토요일 금요일 퇴근해서 토요일 날 하루 쉬고 네. 이제 일요일 날 와서 또 이제 내내 그 디지털 소통 비서관실에 있다가 훈시기형 현지 누나로 완전히 이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당의 대변인으로 와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공천장을 받게 된 건데 일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 청년 정치인이다. 이제 그 자체로 놓고 당에서 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요.